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화학 뽀개기 네 번째 챕터의 마지막 주제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도요, 앞선 영상에서 배웠던 산염기 반응처럼 일반화학에서 매우 깊게 다루어지는 반응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후반부로 들어가면요, 전기화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전기화학의 핵심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요, 산화환원 반응의 기초를 탄탄히 잡아 놓으셔야 후반부에 배우는 전기화학을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의 경우에는요,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총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차 영상으로는요, 산화환원의 기초, 개념, 산화수,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의 예 등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화학 량론 풀이 연습을 통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영상이 앞으로 준비될 예정이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산화환원의 개념부터 명확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화는 영어로 옥시데이션, 환원은 리덕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는 리덕스 리액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산화환원은요, 고전적으로는 산소나 수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현대에도 산소나 수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예외적인 경우라든지 또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힘든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소를 기준으로는요, 산소를 얻을 때 산화라고 하고 산소를 잃을 때 환원이라고 합니다. 수소를 기준으로는 수소를 잃을 때 산화라고 하고 수소를 얻을 때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적 정의에서는요, 전자의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현대적 정의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적 개념에서 전자를 기준으로 한 산화환원의 정의는요, 전자를 잃을 때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을 때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잃거나 얻는 전자의 개수는 1개 이상만 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1개를 잃든 2개를 잃든 3개를 얻든 4개를 잃든 전자를 잃는 과정은 산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자를 얻는 과정은 환원이라는 것이죠. 자, 화학 반응에서는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얻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쉽게 판단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산화 환원을요, 쉽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바로 산화수 개념입니다. 자, 영어로는 옥시데이션 넘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산화수를 기준으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한 분자 또는 한 이온 화합물 내에서 특정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수를 산화수라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산화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를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산화수라고 하는 건 전자가 교환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한 분자 또는 한 이온 화합물 내에서 특정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수를 의미합니다. 전하수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 이온 있죠.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전하는
이렇게 n 플러스 또는 n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숫자 뒤에다가 표시를 하죠. 그런데 산화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요, 숫자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표시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산화수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규칙은 자유원소, 화합물이 아닌 상태의 자유원소의 각 원자는 산화수가 0이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소듐이다, 또는 베릴륨이다, 또는 포타슘이다, 또는 뭐 레드다,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H2 분자 형태로 존재하죠. 또는 산소도 O2 분자로 존재하고, 뭐 인 같은 거 있죠.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는 P4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자유원소 상태의 각 원자들은요, 모두 산화수가 0입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뒤에 가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테니까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화수와 동일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단원자 이온 한번 우리가 가져볼게요. 리튬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단원자 이온이죠. 단원자,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을 말합니다. 자, 이때 이온의 전하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1 플러스라고 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온의 전하는 숫자 쓰고 뒤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다고 했죠. 자, 리튬 플러스의 전하를 이야기할 때는 1 플러스인데, 이것의 그 산화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온의 산화수와 이온의 전하수는 동일합니다.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부호를 붙여주는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Fe3 플러스다. 자, Fe3 플러스의 전하량은 사실 3 플러스입니다. 맞죠? 이 위에 있는 위첨자를 가지고 오면 3 플러스, 이 숫자가 바로 전하량인데, 이 전하량에 플러스를 앞으로 붙여주면 플러스 3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Fe3 플러스 안에 있는 Fe 원자의 산화수입니다. 됐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O2-가 있습니다. 얘는 전하량이 2-이고 얘의 O2- 안에 있는 산소의 산화수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2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쓴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3 또는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화수입니다. 자, 세 번째 규칙은요,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입니다. 화합물에 있는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H2O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 H2O2 같은 경우는요, 얘는 O2-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 원자 이온이죠.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산소 원자 하나를 말합니다. 산소의 원자 하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마이너스 1을 갖는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규칙은요, 공유결합에 있는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H2O,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봤었던 H2O 분자를 가지고 오면요, H2O 안에 수소가 들어있죠. 수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때 수소 원자 한 개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이성분 화합물에서 금속과 결합하는 경우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금속과 결합한 수소 화합물 중에 하나가 리튬 하이드라이드 같은 이러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리튬은 금속이죠. 이때 결합한 하이드로젠은요, 참고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을 갖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1족 금속은 산화수를 플러스 1을 갖기를 좋아하고, 2족 금속은 플러스 1을 가지기를 좋아하고요. 플로린, 자, 할로젠 원소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원소죠.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플로린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볼게요.
중성 분자에서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연습했던 H2O 분자를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H2O에서 H는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를 들여다보면 H2O에서 수소가 총 몇 개 있죠? 2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화수 전체의 합은 플러스 2죠. 그런데 옆에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 나옵니다. 자, H2O는 어땠죠? 중성 분자입니다.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 중성 분자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해 보니까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또 하나 얘는 다원자 이온에서 이온에 대한 모든 원소의 산화수의 합은 이온의 알자 전화와 동일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HCO3 마이너스. 자, 이 이온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에서 산화수를 각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한번 파악을 해보면 수소는요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산소는 산화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총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입니다. 여기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 마이너스 1은 뭐랑 같다? 이 이온의 알자 전화,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원 마이너스 하나 적혀 있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 1과 같은 산화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산화수는 항상 정수값만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요, 슈퍼옥사이드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 자, O2-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될까요?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알자 전하가 얼마죠? 알자 전하가 바로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산소 원자 하나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게 2개가 모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마이너스 1은 바로 O2-의 알자 전하랑 같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산화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 산화수를 기준으로 이제 화학 반응 전후의 원소들이 산화수가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에 따라서 바로 산화 환원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산화수가 중요합니다. 자, 산화수를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는지 또는 환원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한 거고요. 양의 방향으로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감소할 때 환원됐다고 합니다. 이제 음의 방향으로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산화수 연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옥사이드입니다. 리튬 옥사이드의 산화수, 이 리튬 옥사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면, 자, 산소는 어떻게 되죠? 산소는 화합물에 들어있는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라고 됐죠. 따라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산화수를 갖고요. 리튬은 어떻게 될까요? 자, 리튬 옥사이드 이 분자를 보니까 중성 분자이죠. 따라서 리튬은 플러스 1 산화수를 가져야 됩니다. 맞죠? 왜? 리튬이 2개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만들어지니까 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더했을 때 중성, 다시 말하면 전하량이 0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N2 연습해볼까요? 쉽습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일 테고 N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그래야 곱하기 2가 돼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돼서 다 더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0이 되어야 되죠. 자, HNO3 한번 볼까요? H는 플러스 1이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그런데 산소가 지금 3개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오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질소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6을 더해서
전하량이 0인 HNO3 중성 분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됐죠? SF6 볼까요? F는 항상 마이너스 1이었어요. 산화수가. 근데 얘가 6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설퍼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플러스 6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SF6가 나오는 거죠. 자, 이쪽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이언 옥사이드입니다. 자,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4개, 총 마이너스 8이죠. 그런데 Fe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 곱하기 X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8과 합쳐져서 0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8이 돼야 되죠. 따라서 X는 뭐예요? 플러스 3분의 8입니다. 이게 뭐예요? 철의 산화수입니다.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아까 구했고요. 자, 바로 연습 계속해 볼게요. 산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나왔는데, 자, 크롬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 크롬의 산화수는 잘 모르는데, 크롬의 산화수를 X라고 했을 때 곱하기 2 해서 나온 값이 2X가 되고, 이 2X와 플러스 마이너스 14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둘을 더했을 때 2X 마이너스 14가 결국엔 뭐가 나와야 되죠? 이 전체 이온의 알자 전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6입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산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인데 총 4개, 마이너스 8 나왔네요. 그럼 M에는 망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알자 전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7 나오면 끝나네요.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고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2죠. 자, 이것도 풀어볼게요.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곱하기 3인데 마이너스 6이 나왔고, 질소는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플러스 5가 되면 끝납니다.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됐죠? 자, 연습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산화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응의 예를 제가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반응 한번 봅시다. 소듐 금속이 기체 상태의 클로린 기체와 반응해서 고체 상태의 NaCl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소듐은 산화되고 염소는 환원되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루어져 있는 이온성 고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자, 이 반응에는 반응 중에 1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데, 이 전자 이동 때문에 이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산화 환원 반응에는요, 항상 전자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기율표의 1A족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리 금속 원소 중에 하나인 소듐은요. 자, 소듐은 전자를 하나 잃고 Na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자 하나를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응식에서 2개의 소듐이었으니까 반응 당량을 맞춰줄게요. 균형을 맞춰줄게요. 됐죠? 자, 소듐 이온이 된 건데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어떤 거예요? 바로 산화라고 할 수 있죠. 전자를 떼어냈으니까. 맞죠? 그리고 소듐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죠? 소듐의 산화수는 0입니다. 근데 소듐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죠. 0에서 플러스 1로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화됐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주기율표에 있는 이제 클로린, 자, 할로젠 원소죠. 7A족에 있는 할로젠 원소인 Cl2는요, 전자 1개를 얻어서 일가의 음이온을 형성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플러스 2 일렉트론. 자, 전자 1개인데 사실은 Cl2니까 이 안에 클로린 원자는 2개 있죠? 그래서 전자 2개가 들어가면서 2Cl-를 형성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정도 역시 들여다보면, 자, 클로린 Cl2 분자, 네, 클로린 원자의 산화수는 0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클로린의 산화수는 0인데 Cl-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하량과 같은 마이너스 1, 바로 이 마이너스 1이 산화수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환원이죠. 아니나 다를까 전자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나요? 자, 조금 더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원래 있었던 M은 이제 소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자를 잃고 이온의 크기가 작아졌죠? 양이온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원자보다. 이제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옆에 있는 X는 이제 클로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클로린은 전자를 얻어서 X-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자를 잃은 건 이쪽 왼쪽에 있는 소듐이 되겠고요. 소듐이 소듐 플러스로 되면서 전자를 잃었는데 이때 튀어나온 전자는 어디로 갔어요? 클로린 쪽으로 가서 CL이 Cl-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Na 플러스와 Cl-의 정전기적 인력, 양극과 음극의 사이에 일어나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NaCl을 형성한 것이 되겠죠. 자, 이때 산화원을 각각 해석해 보면요. 소듐은 본인이 산화되었고 결국 본인이 산화되며 나온 전자 한 개가 옆에 있는 클로린 원자로 이동해서 클로린을 환원시켰죠. 따라서 남을 환원시키는 자, 소듐은요. 본인은 산화됐고 전자를 잃고 산화된 다음에 남을 환원시켰습니다. 따라서 소듐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리듀싱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Cl2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옆에 소듐으로부터 이제 그 얻어진 이동한 전자가 Cl2로 돌아가서 Cl-를 형성하죠. 자, 균형을 맞추려면 사실 두 개고요. 여기도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 개고 이게 E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나온 거죠. 이 전자 두 개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이 자리로 간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Cl2는 이제 Cl-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었고 이 과정 때문에 소듐은 산화가 된 거죠. 따라서 본인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클로린은 산화제라고 하고 영어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산화 반응에서 이뤄진 전자의 개수와 환원 반응에서 얻어진 전자의 개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반응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 반응 반응의 다른 예인데요. 왼쪽 비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왼쪽 비커는요, 용액에 이제 커퍼 설페이트가 녹아 있고요. 물속에 녹아 있는 푸르스름한 용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막대가 징크, 금속 막대입니다. 됐죠? 처음 커퍼 설페이트가 녹아 있는 용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르스름한 색깔을, 투명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용액을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오른쪽처럼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보니 징크 금속이 녹았습니다. 녹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푸르스름했던 그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표면에 붉으스름한 무슨 고체 덩어리가 생깁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한 금속의 치환 반응입니다. 징크 금속 막대는요, 수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간 거고요. 커퍼 설페이트, 수용액 안에 존재하던 커퍼 설페이트에서 나왔던 커퍼 2 플러스 이온은 커퍼 금속으로, 붉으스름한 커퍼 금속으로 석출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반응식입니다. 자, 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산화수를 파악해 봅시다. 일단 징크는요, 자유원소로서 산화수가 0입니다. 맞죠? 커퍼 설페이트 안에 들어있는 커퍼는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플러스 2입니다. 맞죠? 왜 그러냐? 커퍼 설페이트는 사실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커퍼 2 플러스와 설페이트 2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완전 해리가 됩니다. 따라서 커퍼 2 플러스 이온의 양 전하량이 바로 플러스 2이기 때문에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자, 산화수는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는요, 징크 설페이트 형태로 징크가 녹아 들어간 겁니다. 자, 징크 설페이트에서 징크의 산화수도 역시 플러스 2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커퍼는 어떻게 됐죠? 석출됐습니다. 근데 고체 상태의 커퍼의 산화수는 자유원소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산화수를 0으로 잡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징크는 어떻게 됐나요? 산화수 0에서 플러스 2로 어떻게 됐죠? 산화수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징크는 산화되었죠. 맞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커퍼는 어떤가요?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산화수 0으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2에서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산화수가 감소됐죠? 따라서 커퍼는 어떻게 됐죠? 환원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서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 두 개가 징크에서 나와서 커퍼 2 플러스로 들어간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게 꼭 맞추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균형 맞추기를 통해서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반응 한 가지 예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바로 연소 반응입니다. 메테인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연소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반응을 들여다보면 분명 전자의 이동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자의 이동을 포함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종류라는 것이죠. 자,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는 전자의 이동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접근법은 바로 원자들의 산화 상태 변화를 산화수의 개념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CH4에서요, H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탄소는 산화수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짜리 산화수가 4개가 있으니까 이 전하량과 맞춰주기 위해서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죠? 이 안에, 자, 산소 기체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0입니다. 맞죠? 자,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들여다보면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탄소는 어떻게 되죠? 산화수가 플러스 4여야만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수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산화수 변화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탄소가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 8만큼이나 증가했습니다.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바로 산화됐다고 해석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탄소는 산화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소는 어떨까요? 수소는 플러스 1에서 여전히 플러스 1입니다. 여전히 플러스 1이에요. 수소는 변화 없음입니다. 산화수가 변화가 없죠. 자, 산소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산소는 여기 0이었어요. 원래 산소 기체에 들어있는 산소의 산화수는 0이었는데 0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 이산화탄소 안에 들어있는 산소도 마이너스 2고 물에 들어있는 산소도 마이너스 2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의 경우에 0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이만큼 감소됐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2만큼 결국엔 내려간 거예요. 자, 감소되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감소되었고 산소의 경우에는 뭐예요? 환원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자의 개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총 전자의 이동의 개수를 보면요. 탄소의 경우에 마이너스 4의 산화수가 플러스 4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산화수가 플러스 8만큼 증가했다고 되어 있죠. 플러스 8만큼의 산화수가 증가하려면 전자 8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맞죠? 전자 8개가 빠져나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전자 8개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산소로 갔습니다. 자, 산소를 보시면 산화수가 0인 산소가 마이너스 2로 간 거랑 이산화탄소와 물로 가면서 마이너스 2로 다 바뀌었죠. 근데 산화수 0인 산소가 총 몇 개 있어요? EO2. 자, 총 산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습니다. 맞죠? 원자의 개수로는 4개가 있고 각각의 산소 원자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감소한 거죠.
0에서 -1로 산화수가 감소하려면 전자가 2개가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전자 2개가 총 몇 개의 탄소에 들어갔죠? 4개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총 8개의 전자가 산소 혼자 4개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 8개의 전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탄소에서 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물질에서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와 어떠한 물질에서 얻어진 전자의 개수는 다 맞아야 합니다. 이처럼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화학 반응식,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적게 되면 이 전자의 이동을 꼭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산화환원 균형 반응식이 얻어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깊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산화환원의 개념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산화수를 기준으로 산화된 것과 환원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개념을 토대로 산화환원 반응식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다음 영상에서 배울 내용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